자, 316번. 자, 드디어 이제 437 3.0 강좌가 종강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는 거 느껴지지?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할 부분은 지난 시간에 이미 얘기를 했어. 뭐 이제 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기준에서 어떤 사람이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즉 영어적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 잣대. 내가 세 가지 뭘 염두에 둔다라고 했어. 오히려 그런 거 아니라고 했지? 응? 자, 적어도 능동수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느냐, 시제를 구별할 수 있느냐.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들어가서 배우는 가정법이야. 최근에 그리고 이 가정법은 수능이 이렇게 좀 이제 변화하는 시기가 좀 앞두고 있단 말이야. 응? 독해 문제 문항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뭐 그런 변화의 시기, 응? 영어 인증시험과를 맥락해서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검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능의 기존 유형에 대해서도 지금 그 출제위원들이 재검토를 하고 있는 면이 좀 있어, 평가원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무 쉽고 변별력이 없다고 느껴져 있던 반복형 지침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에서 실제로, 올해 수능이지, 2011학년도 수능에서 실제로 사라져버렸단 말이야. 응?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일치 불일치 같은 문제도 정답률이 꽤 높았던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서 함정을 만들고 뒤틀 때도 지금 가정법적인 것을 이용하는 그런 출제자의 의도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면들이 있다고. 그런 면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기 위해서 316번부터 들어갈 텐데, 자, 봐봐. 아마 강의를 계속 들었던 사람들은 내가 시제를 설명할 때 수직선을 그렸던 거 기억나지? 자, 가정법도 마찬가지야. 일단 가정법. 자, 대한민국 책은 적어도 내 강의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상당수의 책들은 아직도 가정법을 갖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라는 말을 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정법의 본질적 원래적 의미가 있어. 그게 뭐야? 가정법은 내 마음속에 상상 속에 존재하는 시간과 의식의 흐름이야. 내가 뭐라고 했어? 가정법은 내 마음속에 상상 속에 존재하는 시간과 의식의 흐름이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이걸 수직선상에 한번 표시해 볼게. 자, 가정법 설명할 때는 중간에 현재를 집어넣지 않아, 내가. 이게 현재야. 그럼 현재 이전은 과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과거 이전은 대과거라고 우리가 이제 수직선상에 표시를 해. 그러면 물론 인간의 마음이란 거는 자, 내일 날씨가 맑다면 놀러 갈 거야. 이런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을 쓸 수가 있어. 그건 뭐 좀 이따 얘기하고. 자, 중요한 거는 인간의 마음이 항상 미래지향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야. 신데렐라 알지? 신데렐라? 12시에 신데렐라가 갑자기 도망가 버렸잖아. 그럼 왕자는 지금 현재 뭐 12시 5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가 될 수도 있어. 현재 순간으로 놓고 보면 물론 다음번 무도회 때 신데렐라 같은 여자를 또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신데렐라와 춤을 추었던 행복했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돼 있어. 인간의 마음은 이런 쪽으로 이렇게 과거 지향적이야. 지금 너희들이 수능 공부니 내신 공부니 토익 공부니 탭스 공부니 하면서 마음을 조아리고 이 학창시절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도 있겠지만 자, 어른들 항상 그러잖아. 20대, 30대, 40대 되고 나면 어른들이 뭐라고 해? 학창시절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그분들은 뭐 그 당시에 놀았어? 오토바이 타고 놀았어? 그 당시는 오토바이 없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봐봐.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과거로 들어가는 게 이게 가정법 과거야. 현재 내가 어떤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지거나 어렵다고 여겨졌을 때 인간의 마음은 과거로 스며시 타고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가정법 과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하는 거야. 그럼 거꾸로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 있을 거 아니야. 일제시대 때 뭐 한일 합병이라든지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그럴 때 그 이전으로 타고 올라가는 것은 그럼 뭐가 돼야 돼? 얘가 가정법 과거라면 얘는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자, 아이고 내가 실수할 뻔했다. 자, 요거를 어쨌든 이 가정법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상상 속에 일어나는 일이지. 관찰 가능한 현실이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가정법을 표시할 때는 나름의 독특한 표현 방식을 취해서 다른 실제 일어난 사건과 구별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누가 필요하냐? if가 필요해요. 그리고 자, if절에 과거가 나와. 그리고 주절에도 if절만큼 이게 가정법이란 걸 표시해주는 장치가 있어야 돼. 요거 우리 조동사 편에서 잠깐 얘기했어. 이게 바로 뭐야? would, could, might, would, could, might. 자, 이걸 우리는 조동사 과거라고 하는 거야. would, could, might. 물론 should도 써. 근데 우리나라 시험에서 잘 안 낼 뿐이지. 그러면 자, 여기 봐. 지금 여기도 과거고 여기도 과거고 짝짓기가 이루어졌지. 이건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자, 같은 논리로 과거에 일어난 일을 후회할 땐 그 이전으로 가야 된다고 했지. 우리가 시제적으로 표시할 때 과거 일을 이전으로 가면 과거 이전은 뭐로? 현재 완료, 현재 이전, 과거 완료, 과거 이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if절 나오고 여기는 과거 완료가 나와. 자, 그 다음 주절에 if절에 if가 있듯이 주절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 would, could, might 같은 조동사 과거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그러면 여기 조동사 과거 들어가. 우리 조동사에서 공부했잖아. 자, 조동사 뭐 현재형이든 과거형이든 그 뒤에 누가 와야 돼? 원형이 와야 돼. 근데 여기다 그냥 동사를 쓰면 구별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그 뒤에 누가 나와? would, could, might 다음에 have, pp를 쓰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얘를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의 반대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알아두라고. 요즘은 고1 교과서 정도만 돼도 이 조건절은 거의 안 나와. 조건절 if를 갖고 가정법 유무를 판단하는 습관은 아주 어리석은 습관이고 얘가 뭐가 돼야 돼?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돼? would, could, might 다음에 원형이 나오거나 have, pp가 나오는 이 부분이 이 기준을 갖고 가정법 유무를 판단하는 습관을 길러낸 사람만이 중위권에서 상위권, 상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봐봐. 자, 교재 페이지 316번, 323페이지야. 자, people in the industrial countries, 산업화된 나라의 사람들은 eat a lot of meat,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먹는다라고 했어. 현재 시제를 썼으니까 지속 반복의 느낌이 있는 거지? 그 다음 누가 나왔나 봐. if에다 동그라미 치고 people in this country, 이들 나라의 사람들이 ate에다 물결무늬 밑줄 쳐. 자, ate less meat. less는 부정문 취급하는 거니까 고기를 덜 먹는다면 지금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 이들 나라의 사람들, 선진국의 사람들이 고기를 덜 먹는다면 자, 그 다음 주절에 누구 나왔나 봐. would, could, might 따라해봐. would, could, might, would, could, might 아마도 more grain 더 많은 곡물들이 있게 될 텐데 feed the hungry people of the world 세상에 굶주린 사람들을 자, 실제로 선진국에서 육식을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자, 우리가 흔히 쌀이나 밀이나 보리나 옥수수 같은 것도 못 먹는다는 거지. 실제로 이거는 유사지문이 모의고사 같은 데서 나왔어. 평가원이나 어디에나 기억이 안 나는데 교육청 모의고사였었나? 소 한 마리. 아, EBS 교재에서도 이거 나왔구나. 아니다. 그거는 마빈 해리스의 글이었구나. 마빈 해리스가 지금 헷갈리네. 어쨌든 여기 뭐가 나온 거냐면 소 한 마리를 기르는데 뭐 목초지가 있고 소 한 마리의 먹이를 만들고 뭐 하는 우리 인류가 인간이 투입하는 에너지가 있겠지. 소 한 마리를 길러내는데 들어가는 육식 위주의 소 한 마리나 돼지 한 마리를 기르는데 투자하는 비용과 자, 우리가 쌀이나 보리나 밀 같은 농물류, 그러니까 곡물류를 투자할 때 들어가는 비율을 따지면 1대 20, 1대 50 뭐 그런데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육식을 조금만 줄이면 지구상의 농작물을 다른 그 지역에 다른 걸 재배하고 심고 에너지를 투입하고 지구의 자원을 사용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육식을 비판하는 사람들 또는 동물을 학대하는 거 비판하는 사람들 뭐 길거리에서 추운 겨울에 모피 벗고 뭐 빨개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자, 그러면 어쨌든 그런 배경적인 백그라운드 날리지 알아두고, 자, 산업화된 나라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먹어. 만약에 이들 나라의 사람들이 육식 섭취를 줄인다면 가정법과하고 현재 사실이 반대지. 그치? 아마도 자, 전 세계에 있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일 만한 훨씬 더 많은 농작물을, 곡물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지. 뭐 여러 가지 글은 갈래로 뻗어나갈 수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뭐야?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바꿔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가정법과하고 현재 사실에 반대지. 그치? 첫 문장은 현재 시제지만 가정법 과거 쓴 거지. 하나만 더 보자고. 그러면 여기서 if절이 노리는 효과는 뭘 것 같아? if절이 노리는 효과는 뭘 것 같아?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두 번째 이하의 문장이 나오면 우리가 예시의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 가정법도 대조사례의 효과지. 반어법적인 기교지. 이런 기교까지 가정법에서 얻어내는 사람이 나중에 뭐 3학년이라든 수능에서든 고득점이 나오는 거지. 뭐 기초편은 뭐 듣고 왜 내가 437을 1, 2학년까지 지금 낮게 했냐면 이제는 3학년 1년만 갖고 애들을 최상위권으로 만들기가 어려워. 상위권 진입도 어려워. 왜냐면 그러면 영어만 해야 돼. 그럼 가능해. 영어 시간을 절대적으로 늘리면. 내가 아마 홈페이지 비상에이드 사이트에다 댓글 단 거 보면 알 거야. 내가 애들한테 문과냐 이과냐고 물어봐. 왜 그런 줄 알아? 나도 강남에서 깜짝 놀랐어. 제자 중에 이번에 그 시험 잘 봤던 애 중에 하나가 수리 가형에서 원점수 기준으로 99점인가 나온 애. 아니 100분위 점수로 99점 나온 애가 있어. 걔가 일주일에 이과생인데 수학 문제를 400문제 이상을 풀었대요. 이과생들은 수학에 빠지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어 시간 양을 내가 줄여야 돼. 그래서 올해는 437 같은 대작 위주의 강좌보다 10강, 15강 내에 짧은 강좌를 많이 찍겠다고 얘기한 이유가 그 이과 애들 때문이야. 그러지 않으면 걔네들 점수 안 나와요. 원래 이과 상위권 애들은 평소에는 일반적으로는 여학생들만 괴멸한 게 아니야. 이과 상위권 애들도 이번에 영어에서 괴멸했어요. 시간이 쫓기니까. 시간이 절대량 부족하니까. EBS 교재가 11권 교재인데 문과 애들은 11권 교재가 부담이 안 돼요. 3번 이상 돌렸다는 애들도 있어. 11권 교재를 전부 다. 근데 문제는 문과생은 가능하지만 이과는 불가능해. 그러면 걔네들을 압축적으로 끌어줄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게 나의 임무이자 과업이지. 뭐 너희들은 맨날 기계적으로 그래. 아, 기계적으로 완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쓰레기 같은 강좌 30강짜리 40강짜리 백날 완강해봐. 점수 안 나와 애들. 자 봐봐. 317번. If teen. 자 10대들이 룰. 이때 룰은 동사로 통치하다라는 뜻 꼭 챙겨줘야 돼. 자 밑에 있는 거 참조해서 보고 10대들이 만약에 이 세상을 통치한다면 그럼 실제로 통치하지 않아. 통치하지 않은 거지. 그러면 룰드에다 물결무늬 밑줄 치고 누가 호응을 하나 봐. 누가 호응을 해? 우드가 보여? 우드지. 우드쿠도 마이트가 나왔어. 그러면 10대들이 만약에 오늘날의 세계를 통치하게 된다면 the first thing 첫 번째 거 they'd probably do away with 왠지 모르게 do away with에다 현관 벤치를 해야 돼. 우리 제거하다라고 하면 제거하다 없애다라고 할 때 이 두 개가 떠올랐다. 내신에 찌들어 있는 거야. 자, 얘 말고 누구를 자 외워야 되냐면 얘가 실은 굉장히 어려운 수거 중에 하나야. 누구누구와 함께 어웨이는 저 멀리 가는 거지. 누구누구와 함께 저 멀리 가서 뭐뭐를 하라지. 자, 저 자식 데리고 저 멀리 가서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그 자식 책상 없애버려. 포지션 없애. 저 자식 데리고 저 멀리 가서 네가 알아서 하라니까. 콩나물 해장국 사주란 얘기가 아니야. 없애버리란 얘기지. Do away with. 자, 그리고 얘 친구 또 누가 있어? dispose of. 포지션도 없애버리라고 했지. 중요수거야. 봐봐. 그러면 그 10대 아이들이 제거할 가능성이 있는 the first thing. 첫 번째 것은 아마도 would be morning classes. 아침 수업일 거라고 했어. 그럼 잠깐만. 여기서 해석이 아닌 독해를 해봐.
자, 그러면 우리 자 중고등학생인 너희들이 제일 이 세상에서 꼴보기 싫어하고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야? 아침부터 일어나서 학교 등교하라는 거지? 근데 그건 미국 드라마 같은 데도 참 많이 나와. 응? 아침에 뭐 그 켈러그 컴프로 같은 그거 주면서 그 뭐지? 켈러그 컴프로 그거 뭐라 시리얼 마치 학교 가야지 소리 지르는 장면 우리하고 똑같아. 그런데 그럼 거기서 아침 수업을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겠어? 왜? 자,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지? 그 교육은 의무잖아. 근대 자본주의가 등장을 하고 나서 특히 프러시아 제국이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국가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의무교육제를 도입을 해요. 모든 사람들 국민을 교육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느낀단 말이야. 그렇게 도입된 왜 오늘날의 공교육은 아침부터 수업을 하느냐야. 그 이유와 논거가 원인 분석으로 나오겠지. 그렇잖아. 아침 수업 없애자라고 할 것 같아. 아침부터 수업하는 게 왜 필요한지 근거를 제시할까? 근거를 제시하는 원인 분석형 같은 그런 글이 뻗어나갈 거 거기까지 잡아주는 게 바로 해석이자 독해이자 문법이야. 오케이? 자, 318번. If there had been no movie house in front of a station. 이때 스테이션은 여기야. 다만 스테이션은 어떤 뜻 조심해야 되냐면 스테이션은 방송국이란 뜻이나 때로는 군인이나 군사를 어디에 배치하다는 동사로 사용된다는 것도 챙겨놔. 자, 역 앞에 무비하우스, 영화관이 없었더라면 had been을 썼어? 그럼 이 had been이랑 호응하는 게 뭐야? had been의 물결무늬 밑줄 치면 should have pp가 보이지. 역 앞에 극장이 없었더라면 그럼 실제로 있었던 거지. 아마 나는 여기 지금 would, could, might 대신에 누구를 썼어? should have pp를 썼지. 그러면 우리는 조동사편 복습을 하면서 should have pp의 경우 실전 독해에서 조건절이 없을 경우 단독적으로 나왔을 때 과거에 대한 후회, 시간상의 대조 효과를 노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로도 나올 수 있지만 두 번째, 가정법 would, could, might 다음에 have pp 나간 형국이니까 과거 완료로 쓰일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지. 그치? 아마도 나는 에러로스, 비에러로스 중요수가야. 내신에서 좋아해. 수능에서도 빈칸 넣기 같은데 종종 내고 나는 아마 how to kill time? 시간을 어떻게 죽여야 될지. 시간을 죽인다는 얘기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문맥상 의미로 어떻게 타고 들어가야 돼. 어떻게 시간을 떼어야 될지 어찌할 바 몰라 했을 것이란 얘기지. 그치? 자, 그 다음 들어가서 319번도 마찬가지야. had consulted 물개무늬 밑줄 쳐. 누가 호응해? would not have made가 보이지? 자, 그가 만약에 딕셔너리 사전을 이때 컨설트는 뭐야? 우리 컨설턴트라는 말하고 컨설팅 회사란 말도 들어보잖아. 컨설트는 어드바이즈하고 좀 달라. 어드바이즈는 일반적으로 야 그거 하지 마. 이 정도의 충고도 어드바이즈가 돼. 하지만 컨설트는 전문가에게 전문적인 정보나 지식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가 만약에 사전을 참조했었더라면 사전이 전문적인 거니까 권위 있는 거니까 그가 만약에 사전을 참조했었더라면 그는 such a mistake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그럼 실제로 사전을 참조하지 않아서 실수를 저질렀다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거는 어쨌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320번. 여기서 이제 가정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돼. 100 years ago. 자, 괄호 열고 괄호 닫아. 100년 전. 자, 봐봐. 우리 아까 조건절에 과거 쓰고 주절에 w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 쓴 거 얘 뭐라고 했어?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를 했지.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라고 했어. 근데 우리 어떤 문장의 시간은 시제에서 어떤 문장의 시간은 뭐로 결정한다라고 했어? 동사의 시제와 시간 표현 장치가 결정한다라고 했지. 그럼 마찬가지야. 이렇게 써주고 여기 어떤 시간이 표시가 될 때는 가정법 과거이기는 하지만 시간 표현 장치는 현재 시간 걸 써야 돼요. 100 years ago. 100년 전.
여기는 그럼 과거 시간이겠지. 100년 전이면 100년 전이지. 가정법을 쓸 때는 뭘 써야 돼,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가정법 과거라, 가정법 과거 완료다. 이 말에 현혹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항상 문법 강의를 할 때 너무 문법적인 용어에 시달리다 보면 오히려 항상 자신의 머리가 복잡하고 헷갈린다는 얘기야. 100년 전이라면 사람들은 아마 would not have believed, 믿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 would 다음에 have pp가 나왔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지. 자, 자신의 귀를 믿지 않는다? 이건 뭐야?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을 거란 얘기지. 자, 조건절에 뭐가 나왔나 봐. had said 보이지? 그치? 누군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다음 대절 이하의 시제도 봐봐. 요게 문법 문제의 함재형으로 낼 수 있어. 가정법 과거는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 플러스 would, could, might 다음에 have, pp. 기계적으로 외우다 보면 이 문장 내부에 우리 뭐 배운 거 기억나? 영어가 길고 복잡해지면 문장 속에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를 이용해서 뭐 명사절이나 형용사절이나 부사절을 집어넣을 수 있지. 요거를 일단 한번 표시하고 나면 그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나머지 문장, 다른 문장의 시제는 요걸 따라가야 돼요. 자, 대절 이해 봐봐. By turning the dial of a machine, 기계의 다이아를 돌리는 것을 통해서 could, 과거 시간을 썼지. 그들이 a concert, 연주회를 들을 수 있는데 given thousand miles away, 수천 마일 멀리 떨어진 다른 공간에서 연주회가 진행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면, 누군가 말한다면, 자, 100년 전이었다면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거란 얘기지. 잠깐만. 지금 내가 한 것은 해석이고 독해를 해봐. 뭐의 발명에 관한 얘기야. 뭐의 보급에 관한 얘기야. 응? 자, 수천 마일 멀리 떨어져 있는 연주회를 내가 들을 수 있대. 전축? 오디오? mp3? 라디오지, 라디오. 요거는 내가 예전에 제가 언제 집어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유사 소재는 수능에도 나온 적 있어. 수능에서 프랑스가 무관한 문장 모르기 문장이었나? 적재는 위치였나? 순서 배열이었나? 뭐 세 개 중에 하나였는데 수능에서 프랑스가 그 TV 기술을 먼저 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디오가 워낙 많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이 TV라는 신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오히려 이 신기술은 미국이나 독일에서 더 발전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거 갖고 이제 이것은 뭐 기술의 혁신과 관련된 소재인데 아마 최근에 수능인가 평가원인가 9월에도 이런 유사 소재 나왔을 거야. 운하의 등장과 운하의 몰락과 철도의 강력한 등장에 관한 소재가 나온 적이 있어. 운하? 뭐 좀 사대강? 대운하? 뭐 그게 오늘날 기술적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후진적인 거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까대는 글이 하나 나온 적이 있었어. 그게 이제 혁신과 관련된 건데, 이노베이션. 그런 소재는 요즘에 몇 년 이상 동안 계속 중요 소재라는 거 기억을 해도, 자, 마무리해보자고. 100년 전이었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자, 믿지 못했을 거야. 누군가가 수천 마일 멀리 떨어진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주회를 기계의 다이얼, 이게 이제 주파수 맞추는 거예요. 기계의 다이얼 주파수만 돌리면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면 믿지 못했을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요거를 딱 하나 맞추고 난 다음에는 그 내부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나 앞뒤의 시간 표시 장치는 가정법 과거의 경우는 현재 시간을, 가정법 과거 완료의 경우는 과거 시간을. 요 기법을 잘 이용하면 가정법 문법 문제가 쉬워져. 그 다음 321번. 321번 한번 봐봐. 뭔가 이상한 게 느껴져야 되는데? 자, 조건절에 had followed 썼지. 그러면 뭘 쓴 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 쓴 거야? 그치? 주절에 뭐 썼어?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왔으니까 가정법 과거 쓴 거지. 그럼 여기 좀 봐봐.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의 반대야? 자, 과거 사실의 반대지. 가정법 과거는 뭐의 반대야? 현재 사실의 반대지. 일반적으로
거의 100문장의 가정법 문장이 나오면 그 중에 100개는 아니구나 99개 100개 중에 99개는 조건절과 주절 사이를 일치시켜요. 근데 EBS 교재도 그래. 한 개 정도, 하나나 두 개 정도 시제를 불일치시켜. 그러면 이때 과거 사실은 우리가 T1이라고 해. 현재 일어난 일은 나중에 일어난 일이니까 T2라고 해. 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 자 현재 일어나는 두 번째 사건에 그 다음 사건에 영향을 끼칠 때 영향을 끼칠 때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끼칠 때 우리는 보통 단순 문장인 경우에는 현재 완료를 많이 써.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때 요거는 우리가 이른바 혼합 가정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영향력을 끼칠 때 10년 전에 의사가 담배를 끊으란 충고를 제가 들었더라면 제가 지금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요.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코미디언이었던 이주일 선생님이 그 공익 광고에 담배 피지 말라고 호소할 때 나왔던 그대로 문구야. 여기도 봐봐. If he had followed the doctor's advice, 의사의 충고를 그가 따랐더라면 그럼 실제로 따른 거야, 안 따른 거야? 뭐 한 달 전인지 1년 전인지 모르지만 안 따른 거야. He would be alive now. now가 붙었지. now이라 동그라미 치고 지금쯤 살아 있었을 텐데. 그럼 지금 죽었다는 거지. 자, 조건절과 주절 사이에 가정법 과거 완료랑 과거를 섞어 쓰게 되면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혼합 가정법. 자, 용어만 기억을 해도 지금 당장은 322번. 자, 322번에서 또 다른 축으로 하나 가야 되는데 월2. 자, 일단 이거부터 먼저 잡아. 자, 위에 게 맞아, 아래 게 맞아? 응? 자, 어느 게 더 친숙하게 느껴져, 그러면? 자, 봐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실 was는 am이나 is의 과거지. were는 I의 과거란 말이야. 그러면 원래는 I는 R을 받아, M을 받아. I am. I'm a boy, you are a girl 이러잖아. 근데 왜 M일까? 왜 여기 was가 아니고 were를 썼을까? 자, 가정법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렸어? 내 마음속에 상상 속에 존재하는 시간과 의식의 흐름이라고 했지. 가정법이 내 마음속에 상상 속에 존재하는 시간과 의식의 흐름이라면 그건 현실이야 상상이야. 상상이지. 현실 속에 나는 누구야? 호모 사마기우스 정지웅이지. 그치? 상상 속에 나는 누구야? 디카프리오. 니콜라스 케이지. 걔는 대머리가 돼서 좀 싫어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매트릭스에서 나온 키아누 리브스. 그게 나잖아. 그리고 또 그 누구야? 내가 좀 좋아하는 미국 배우 있는데 좀 진보적이네. 그 오션스 11도 나오고 ER에서 나왔던 남자 배우. 조지 클루니. 그래. 나랑 절친한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나랑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잖아.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지. 응? 조지 클루니? 그래. 클루니. 그건 나잖아. 그게. 조지 클루니? 진정해. 비웃지 마.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이놈들아. 자, 봐봐. 그렇기 때문에 월을 쓰는 거야. 현실은 하나지만 가정법은 복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가정법에서는 월을 써요. 근데 문제는 여기 지금 월2를 쓴 것까지 치고 들어가야 돼. 봐봐. 우리 여기 다 시간을 수직선으로 가보자. 자, 우리가 자, 아까 뭐라고 했어? 이게 하나 있다라고 했지? 내일 날씨가 맑다면 저는 놀러 갈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을 쓰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 대해서 우리 어떤 얘기했어?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고 얘기했지? 내일 날씨 맑으면 놀러 갈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표시해. 자, 실현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보는 거야. 이 실현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라고 얘기할 때 아래 화살표는
월투고 또 다른 화살표는 should인데 내가 점성과 이렇게 띄었지. 표시되지. 실현 가능성이 점점 더 약한 거야. 이걸 우리는 따로 가정법 미래라고 해. 월투, 억지, should, 혹시. 따라해봐. 월투, 억지, should, 혹시. 월투는 진짜 거의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느끼는 거야. 응?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강물이 거꾸로 흘러도 그 새끼 만나고 싶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야. should가 아까 뭐라고 했어? 월투, 억지, should, 혹시라고 했지. 혹시 도서관에 가게 되면 요것 좀 전해줄래? 그러면 내일 도서관에 간다면이라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보다는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지. 떨어지는 거지. 얘도 가능성은 떨어지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을 쓰는 게 아니라 가정법 미래를 쓰는 경우가 있어. 자, 그럼 봐봐. If I were to earn $1 million, 내가 100만 달러를 벌게 된다면 벌 가능성이 거의 있다고 보는 거야? 제로에 가깝다고 보는 거야? 제로에 갖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에 수렴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지. 내가 100만 달러를 번다면 역시 주절에는 또 뭘 썼어? would를 썼지. would could might지. 나는 너에게 half the money, 그 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했어.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제로에 가까운데 이런 말 누가 못해. 엄마, 내가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엄마한테 구두 하나 사줄게. 나쁜 자식. 응? 로또에 당첨될 가능성도 높지만 로또에 당첨돼서 겨우 구두 하나 사준 거지? 이 얘기잖아. 응? 자, in return for 뭐뭇에 대한 보답으로. 네가 나에게 베풀어주고 보여줬던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 요걸 우리는 가정법 미래. 자, 그 다음도 봐. The sun were to rise in the west.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 없다고 보는 거야. 해가 서쪽에서 뜬다 하더라도 I would not change my mind. 난 내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야. 그러면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보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야. 불가능하고 그 불가능한 가정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완고한 고집을 드러내는 거야. 결코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지. 이런 수사적인 장치도 느끼란 말이야. 자, 324번. 카밋이 뭐야? 카밋? 해성이지. 해성이 지구랑 부딪힌다면, 잠깐만. 물론 너희들 이과애들은 분명히 얘기할 거야. 해성이 지구에 부딪힌 적도 있고 그게 이제 지구 멸망설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 요즘 같은 경우는 달의 형성 과정이 거의 지구 크기만한 어떤 존재가 지구랑 부딪히면서 형성됐다고 보는 학자들도 많아. 가능성이 있지. 그렇지만 그 가능성이라는 게 오늘 내일 안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 건 아니잖아. 만약에 진짜 그 지구상의 공룡이 소행성의 충돌에 의해서 멸망을 했다면 그거는 뭐 굉장히 오랜 시간 중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이지. 응? 그러면 그거는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당장 내일 해성 충돌에 대해서, 소행성 충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돼? 그러니까 0에 가깝다고 보는 거지. 자, 봐봐. 해성이 지구랑 부딪힌다면, 자, what would become of us? 자, become of us, become of us, become of us. 자, become은 뭐뭐가 되다, 또는 become은 어울리다라는 뜻도 있어. 그렇지만, 자, 토익이나 탭스 같은 시험에서 너희들에게 시험 문제 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become of야. What would become of us? What would become of us? 외워버려야 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근데 what will become of us나 what would become of us? 우린 도대체 어떻게 될까? 라고 얘기를 할 때 us가 실제로 목적인격인데 주어처럼 해석됐지. 거기다 별표 5개 치란 말이야. become of. 얘가 빈칸 넣기로 나오면 최상위권 애들조차도 틀리게끔 만드는 함정을 만들 수 있는 놈이야. 오케이? 자, 해성이 만약에 지구랑 충돌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될까지? 그치? 자, 월투, 억지, should 뭐라고 했어? 혹시라고 했지. You should land on the moon. 혹시라도 네가 달에 착륙하게 된다면, 이거는 해성 충돌에 비해서는 내가 달 여행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 되지. 응? 이것도 뭐 가능성이 큰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을 안 쓰는 거예요. 내가 미국으로 유학 간다면 그건 가정법 쓸 수 있는데. 어쨌든 정도의 문제야. 자, 봐봐.
네가 만약에 달에 착륙하게 된다면 역시 또 우르가 나왔네. 너는 너 자신이 in a very strange place. 정말 낯선 장소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했어. 자, 그러면서 뭐가 나와? It would probably look like a dead world. 마치 죽어있는 죽음의 세계처럼 보여질 것이고, 이때 look은 look, seem, appear, 주관적인 추측과 판단이야. 또 could가 또 받았지. You could hear no sound. 거기에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할 거라고 했어. 왜? 왠지 알아야 되실 거고. 왜? 공기가 없잖아. 공기가 없는 상태니까.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 nor could you가 보이지. nor could you. nor could you. 자, 물어보자. so do, 나 do, so I do, yes I do. 기억나? 자, 지금 여기 nor could you. 얘는 어떤 어순을 쓴 거야? nor could you지. 자, 부정의 반복을 나타낼 때는 neither do I나 nor do I를 쓴다라고 했고, 이때 do는 우리가 조동사 편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대동사지. 앞에 비동사가 있다면 비동사로 받아서 so의 my가 돼야 되고, 만약에 앞에 조동사를 써야 되는 경우라면 so could I나 nor could I를 쓰겠지. 그러면 부정의 반복이지. 또한 you smell anything. 어떤 냄새도 맡지 못했을 거란 얘기지. 그치? 자, 그 다음 326번 In taking a street drag. 타조알을 취할 때. 자, on ing 뭐뭐 하자마자 사건 발생. in ing 뭐뭐 할 때. 소재, 상황, 배경 제시한다라고 했어. by ing 뭐뭐 함으로써. 타조알을 취할 때. 자, collector, 타조알을 수집하는 사람들은 exercise great caution, exercise 현상변치래. 우리는 exercise를 교과서 뒤쪽에서 자주 봐가지고 운동이니 연습이니 그런 걸로 많이 외우는데, 실전에서 중요한 exercise 동사의 뜻이 뭐야? 실전에서 중요한 exercise 동사의 뜻? 행사하다, 발휘하다요. 타조알을 취할 때 수집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조심해야만 해. 자, if the word, 이때 should가 보이지. were to, 억지, should. 혹시 만약에 새가 discover them, 이때 them은 수집까지. 이렇게 타조알 같은 알을 수집하는 사람을 목격하고 발견하게 되면 그 타조는 break the old egg, 모든 알을 다 깨버리고 leave the nest, 둥지를 떠날 거란 얘기했어. 실제로 새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알을 건드리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그러면 진짜 죽여버려요, 다. 그거는 아마 집에서 개 기르는 사람도 알 거야. 개가 새끼를 낳자마자 굉장히 예민해져. 아무리 이렇게 상냥한 개도 새끼를 낳을 때는 본능적으로 굉장히 무서워. 그리고 만약에 새끼를 우리가 낳자마자 손을 만지작거리잖아. 그럼 지 새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여버려요, 개를. 그거랑 똑같은 거지. 어쨌든 이 글도 마찬가지야. in ing에서 소재, 상황, 배경 얘기했고, 가정법을 썼지만, 더구나 우득자, were to, should를 썼기 때문에 가정법 미래를 썼지만, 단락독해나 논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때 if절은 가정법 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 327번에서 우리가 이제 가정법을 한 레벨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자, 여기 봐. 자, 이 네 놈이 실은 다 똑같은 뜻이야. 오늘날 현대 영어의 기준으로 보면 누가 가장 친숙하게 느껴져? 얘지? Without you, without you 그러잖아. 이건 팝이잖아. 팝은 현대잖아. 옛날에 팝만 있어서 오페라도 있고 가곡도 있고 가요도 있지. 자, 부끄러워하지 말고 노래 불러야지. 너. If it were not for you, what is not for you? 요즘에야 해리 넬슨의 Without You
이런 팝 노래가 흔하게 느껴지지만 옛날에는 두음과 가군, 앞말과 뒷말의 소리를 맞췄으니까 If it were not for you, were it not for you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넣어야 되잖아. 훨씬 더 자연스럽지. 자, 그럼 여기 잘 봐. 영어에서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할 때 필요한 놈이 누구야? 우리 구문독해 5대 원칙에서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했지. 근데 가정법의 조건절에서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were it not for. 도치시켰지? 왜? 구별하기 위해서. it were과 구별하기 위해서. 정상 문장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버퍼리 있지. 얘는 노랫말이 잘 안 돼. 되냐? 버퍼리 이거 좀 그렇지. 뭐 재즈도 아니고. 빠빠리 빠빠리 뭐 이건 좀 이상하잖아. without you. 자, 봐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자. 응? 얘가 지금 가정법 과거야. 조건절에 과거 썼어. 자, 가정법은 was 아니고 were 쓴다라고 했어. 그럼 얘를 과거 완료로 쓰면 어떻게 돼? If it had not been for이 되겠지. 그치? It had not been for이 되겠지. had not been for이 되겠지? 자, 그럼 마찬가지야. 여기서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해? 도치 구조니까 had it not 이렇게 되겠지. 이걸 줄이면 뭐가 되는 거야? but for, without은 뭐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주절에 would, could, might만 있느냐, would, could, might 다음에 have, pp까지 왔느냐 보면 거지. 자, 예를 봐. 노래만 들까? If it had not been for, 빈폴이래잖아. Had it not been for, 빈폴이래잖아. 물론 그 빈폴은 이 빈폴이 아니야. 자. 올해 강남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 친구는 계속 1등급은 계속 받았던 애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구별한다면 영어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런 상위권 수준의 애들조차도 실제로 EBS 교재나 내가 예상 문제로 훈련시킬 때 had it not been for 수준이 나오면 순간적으로 몰라요. 순간적으로 까먹어. 왜? 영어는 항상 그런 거야. 왜 437 시리즈들이 무한 반복을 추구하고 촘촘하게 3.0도 있고 4.0도 있고 5.5도 있고 6.0 이거 다 들으란 얘기가 아니야. 어떤 경우는 널 띄워도 돼. 437 3.0 듣고 나서 4.0 듣지 않고 5.5나 6.0으로 가도 되고 경우의 수에 따라서 4.0을 듣고 곧장 6.0으로 진화해도 되고 아니면 3.0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내공이 자신 있다면 6.0으로 건너뛰어도 돼. 응? 자,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지. 근데 요 레벨, 항상 고급 레벨에서는 항상 막히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중위권이나 중상위권에는 항상 안정적으로 나오지만 상위권이나 최상위권으로 진입할 때 매번 좌절하는 애들이야. 당장 모의고사 점수가 한두 번은 제대로 나올지라도. 자, 그러면 327번 봐.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로 바꿔줄 수도 있고 the aid of the force of nature, 자연의 힘에 도움이 없었더라면 인간은 여전히 quite a primal to state, 이때 state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때 state. 주야? 미국의 주? 아니지. 동사로 진술하다 말하다 명제를 만들다 아니지? 명사로 state, 상황이라는 뜻 꼭 챙겨줘. 만약에 자연의 힘에 도움을 받지 못했더라면 인간들은 여전히 엄청나게 원시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었을 거란 얘기지?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자연의 힘을 이용했기 때문에 인간은 지금 지구상의 끔찍한 지배자가 된 거지.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것은 자연의 힘을 이용을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조사례의 기법을 쓴 거지. 가정법을 이용한 대조사례의 기법이라고 적어. 가정법을 이용한 대조사례의 기법. 그러면 328번. 328번은 어떻게 돼? If it had not been for. 자,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 거야. 그의 홈런이 없었더라면, 그럼 실제로 홈런을 친 거지. In the second half of the ninth inning. ninth inning. 이게 뭐야? 9회지. 1회, 2회, 3회, 9회지. 자, second half의 의미가 뭐야? 야구는 전반전, 후반전이 아니잖아. 9회 전반전, 9회 후반전이요. 3쿼터예요. 농구도 아니잖아. 자, 야구는 9회 초, 9회 말이지. 그치? 말이지.
9회 말 그의 홈런이 없었더라면 would have lost. 자, 앞에 had been lost가 had been 폴이 had not been 폴이 가정법 과거 완료지. 그러니까 주절에도 would, could, might 다음에 have pp 쓴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아마 lost game 경기에 졌을 텐데 자, by가 차이값이지. 2대 1의 스코어로 졌을 거란 얘기지. 자, 물어보자. 해석이하는 독해를 해봐. 그럼 그 홈런 쳐서 몇 대 몇으로 이긴 거야? 자, 2대 1로 지고 있었는데 홈런을 쳤대. 그러면 몇 대 몇으로 이겼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솔로는 아니야. 솔로로 쳤다면 자기 혼자 치고 혼자 뭐 다이아몬드 한 바퀴 돌았다면 2대 2였을 테니까. 그러면 2대 3 또는 2대 4 말로 홈런을 쳤으면 2대 5였겠지. 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지. 어쨌든 자, 봐봐. 자, 이번 타임은 여기까지 해야겠다. 이번 타임은 여기까지 하고 가정법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서 다시 한번 총정리하고 복수시키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 봐. 자, 가정법은 현재 내가 어떤 일을 못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행복했던 과거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은 그 이전으로 가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우리나라 책에서 조건절의 과거를 쓰고 주절이 중에 w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얘는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하고 조건절의 과거 완료 나오고 주절에 would, could, might 다음에 have pp가 나온 건 우린 뭐라고 해?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의 반대라고 하지. 과거 사실의 반대라고 하지. 이게 이제 가정법이라는 거야. 가정법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의 내린다 뭐? 내 마음속에 상상 속에 존재하는 시간과 의식의 흐름이고 가정법 미래는 조건이나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을 대용으로 쓸 수 있는데 활용의 빈도는 많지는 않지만 월투, 억지, should, 혹시 기억해줘야 되지. 그 다음 If it were not for you, what it not for you, purple without you로 이어지는 조건절의 if 생략시 도치구문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오케이? 자, 이번 타임은 일단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할 거야. 고생했어. 화이팅!